안녕하세요. 건강매거진 3부의 장정원입니다. 무릎관절 질환은 전체 무릎관절 환자 중 60세 이상이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흔한 노인성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움직일 때만 통증을 느끼는데요. 점점 심해지면 가만히 있어도 칼바람이 스미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무릎관절 질환의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6676-0114번으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정형외과 전문의 오승환 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궁금한 점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바로 시청자분과 연결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세요? 예, 저는 64살 먹는 남자인데요. 네. 이삿짐센터에서 한 20년 근무를 하면서 네. 최근에 한 3년 전에 짐을 나르다가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무릎을 그때 좀 많이 아파가지고 통증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녁에 막 찜질을 하고 네. 이 무릎이 좀 부어 올라가지고 네. 내일찜질을 하고 했는데도 잘 낫지를 않아요. 아, 병원에서 뭐 치료받은 적은 없으시고요, 아버님. 예, 병원에는 안 가고 좀 네, 원장님 바로 상담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네. 무릎을 처음 다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서 다쳤나요? 무릎이 구부러져서 다쳤나요? 아니면 계단? 예. 계단을 오르면서 앞으로 구부러졌어요. 예. 그리고 한동안 무릎이 많이 붓고 통증이 진행이 됐었나요? 예, 좀 무릎이 부어가지고 찜질을 하고 그랬는데 계속 잘 안 낫더라고요. 계단 오르내리기는 어떠신가요? 계단 내려올 때 시큰거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계단 올라가고 내릴 때도 힘들고요. 지금 연세가 정확하게 몇 살이시죠? 지금 64인데요. 64시요. 그 전에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굉장히 무거운 걸 많이 들고 그렇게 이동을 했을 텐데요. 예. 그렇게 장기간 일을 하다 보면 사실은 무릎 관절에 많이 무리가 오게 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무릎 관절을 사소하게라도 다치면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오는데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계단에서 앞으로 구부러졌다면은 인대 손상이나 연골판 손상이 파열됐을 가능성이 큰데 연세로 봐가지고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더 진행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다쳤을 손상 당시에 간단하게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은 이상이 있는 부위에만 치료를 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연골판도 손상이 됐을 것 같고 뼈에 있는 연골 자체도 많이 마모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검진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면은 확실한 치료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진행이 돼서 치료 자체도 약간 좀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질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워낙 단계별로 치료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정확한 진단을 우선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빨리. 엑스레이 찍어보면 나오나요? 네, 우선 아버님. 엑스레이 찍고 일반적인 진찰해 보면요. 어느 정도 이상이 있는가 그거를 알 수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 이제 정밀 검사를 하기도 하는데 대개 엑스레이 찍고 진찰만 해도 어느 정도 증상이 다 나오게 됩니다. 네, 아버님 일단은요 가까운 전문 병원을 먼저 방문을 하셔서 좀 정밀적인 검사를 한번 꼭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상담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를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고요. 네. 지금 43세 된 여자인데요. 네네. 시장에서 쭈그려서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무릎이 자주 통증이 있어서 밤에 자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걷고 하면 많이 불편감도 있고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치료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자 바로 상담을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무릎의 가장 안 좋은 자세가요. 오랫동안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자세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네.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소를 하거나 이럴 때도 쪼그려 앉아서 일하고 어머님들 걸레질 하실 때도 시장에서 그러시죠. 지금 일하시는 것도 쪼그려 앉아서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네, 맞습니다. 무릎에 상당히 무리가 가고 특히 그렇게 되다 보면은 무릎 관절 연골판에 뒤쪽 부위가 많이 손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뚝뚝 소리가 난다는데 뚝뚝 소리 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연골판 자체가 찢어지거나 손상돼서 그렇게 올 수도 있지만은 되게 우리가 이렇게 뚝뚝 소리 난다고 했을 때는 무릎 앞쪽에 그 슬개골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네. 그 슬개골하고 대퇴골이 이 간격이 좁아져 가지고 네.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이렇게 통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무릎을 쪼그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점점 무리가 가게 되고 자전거를 탄다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하여간 굉장히 무리가 가고 아프고 네. 어딘지 모르게 하여간 불편한 증상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환자분 얘기로는 이제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간 것도 사실이지만 그거보다는 뚝뚝 소리 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 다행이네요. 앞에 슬개골하고 대퇴골 그 간격이 좁아져서 그러니까는 그런 경우는 따뜻한 찜질하고 소염 진통제 정도 먹고 쪼그려 앉는 일이나 자전거 탄다거나 산에 가거나 이렇게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행동 자체를 네. 좀 자제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상담 내용 꼭 참고하셔서 무릎 건강을 좀 되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상외로 무릎 통증이 있으셔도 좀 오래 방치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이럴 경우에 좀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예, 그렇죠. 아, 네. 예. 어떤 것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무릎을 많이 통증이 있다 보면 네. 점점 안 쓰게 되겠죠. 네. 안 쓰게 되면 이제 관절 자체가 그 자체로도 점점 진행이 되게 됐죠. 왜냐하면 무릎이 연골판이 사소하게 찢어졌든지 하면은 아프니까는 좀만 뭐 무리하면 점점 아프고 그러다 보면 그게 점점 이렇게 해서 무릎 관절 자체가 마모가 되는데 네. 여기에서 보면 지금 1단계에서 보면은 연골판이 마모가 되면 조금 들리게 되겠죠. 그리고 그 2단계 되면은 점점점 솜털같이 자라다가 연골판 자체가 점점 파괴가 되기 시작합니다. 3단계, 4단계, 5단계 되면 그 연골판이 들려나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관절의 그 속살인 뼈 자체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노출돼서 걸을 때 굉장히 통증이 오게 돼요. 그럼 2차적으로 거의 염증이 악화돼가지고 관절염이 더 악화될 뿐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은 많이 못 걸으니까는 체중이 자꾸 증가되고 네. 활동량이 적어지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래서 2차적으로 혈압, 당뇨, 심장질환 이런 대사성 질환이 점점 악화되고 점점 심해지게 돼서 엉뚱한 병이 2차적으로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합병증이 초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초기에 발견을 했을 때는 좀 물리치료 같은 비교적 간단한 걸로도 치료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예. 네. 초기에는 다치거나 좀 손상을 받더라도 안정을 취하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되면은 간단한 물리치료나 소염 진통제 정도만 해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연골 손상 진행 과정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예. 네. 연골 손상 진행 과정을 보면 1단계 보면 이제 관절 연골이 점점 마모돼서 연골 자체에 약간 흠집이 나게 되겠죠. 네. 말랑말랑해진다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요. 그 단계가 점점 지나게 되면 점점 심해져서 그 연골 자체가 점점 헐게 됩니다. 헐게 돼서 연골 자체의 손상이 더 심하게 되겠죠. 그 단계에 더 심해지면 이제 연골 자체가 다 떨어져 나가게 되고 연골 파괴가 심하게 되면 연골 안에 있는 뼈 자체가 드러나게 돼서 뼈 자체에 마모가 되고 염증이 더 심해져서 관절염의 말기 단계가 되면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악화되고 네. 염증이 심해서 많이 붓고 많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상된 연골을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 치료법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키거나 치료하는 방법은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치료 효과가 좋은 거는 이제 플로로 주사 방법. 이런 연골이나 인대, 손상된 힘줄이나 근육 자체를 재생시키는 새로운 치료 방법들이죠. 네. 자, 그러면 저희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또 들어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 프로로 주사라는 게 있는데 프로로 주사는 프로로 용액을 갖다 병변 부위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높은 삼투압으로 인해 가지고 관절 안에 염증이 있거나 많이 부종이 생겨 있던 나쁜 물 같은 게 삼투압 차이로 해서 빠져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그 프로로 용액을 병변 주위에 주사시키게 되면은 성장 인자의 생성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염증을 유발시키게 되고 2차적으로 염증을 유발시키게 되면 그 보상 기전으로 해서 혈액 공급이나 혈액 순환이 원활하고 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양분이 공급돼서 손상된 부위의 그 연부 조직, 인대나 근육이나 힘줄에 손상된 부위, 손상된 부위를 갖다 재생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활발히 그 재생 인자가 촉진되고 영양분이 공급되고 혈류량이 공급돼서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거의 90%, 95% 이상 재생시키는 그러한 치료 방법입니다. 네, 치료 과정 중에서 염증을 유발시킨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염증이라면 이제 여러 가지 염증인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어디에 다쳤다거나 세균 감염증으로 생기는 그런 염증하고는 좀 틀리고요. 좀 다른 의미의 염증이군요. 일단 어떤 프로로 주사가 들어가게 해서 그 용액으로 인해 가지고 자극을 받게 됩니다. 자극을 받게 되면 거기에 보상 기전으로 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그 조직에 자극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염증 반응이 이제 활발히 일어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치유되는 과정이 됐죠. 조직이 이제 재생되거나 증식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재생인자, 재생촉진인자 같은 경우, 그리고 영양분, 혈류량이 급격하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2주 내지 4주 동안의 그 염증 반응에 대한 보상 기전으로 해서 그런 촉진인자나 영양분이 급격하게 공급이 돼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은 그 연부 조직이 다시 재생되는 그런 반응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염증 반응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네. 자, 이렇게 손상된 연골이 프롤로 주사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됐는지 저희가 한번 실제 사례를 또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좀 보여주시죠. 네. 이 화면에서 봤듯이 그 연골을 그 관절염을 해가지고 무릎이 붓고 통증이 있고 잘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화면에서 보면 전방 십자인대 요 부위도 많이 약해져 있고요. 연골 자체도 많이 손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6번의 프로로 주사 요법을 썼습니다. 좀 심하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6번 하셨군요. 그래서 치료 후에 6개월 후에 엑스레이를 보면은 이 전방 십자인대 부위도 많이 강화돼 있고요. 연골 부위도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재생이 됐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통증도 없고 일반적으로 가벼운 운동이나 활동을 하는 거, 계단 오르내리는 거, 가벼운 등산 정도 여기서 굉장히 자유롭고 편안하게 행동하고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무릎이 젊어지는 또 무릎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치료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으로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를 또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네, 무릎이 어떻게 불편하세요? 상담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저희가 영광입니다. 예. 네, 무릎에 좀 어떤 증상이 있으시신가요? 다른 게 아니라요. 네. 저희 아들이 22살인데 네. 군인이거든요. 네. 군인인데 저번에 12월 27일 날 MRI를 찍었는데 무릎 아프다고 해가지고 봤더니 왼쪽 무릎에 반월상 연골이 찢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 물이 차가지고 이렇게 런닝하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보면은 별로 이렇게 뼈주간 수가 지금 치료 방법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입장에서 한의원 가가지고 지금 약을 좀 먹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건지. 네, 상당히 아드님 걱정이 좀 많으시겠어요, 아버님. 예예. 네, 바로 상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그 MRI를 찍어봤나요? 예예. MRI 찍었더니 연골이 찢어졌다고 그러던가요? 예예. 거기에 대해서 다른 치료는 하진 않았나요? 예예. 지금 봐서는 아주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고요. 보통 초기에서 한 중기 단계로 넘어가는 연골판 손상인 것 같습니다. 예예. 그래가지고 반월상 연골이 찢어져가지고 물이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일단은 그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단계는 아닌데요. 연골판이 찢어져가지고 놔두게 되다 보면 특히 이제 군인이라고 그랬는데 많이 보행을 한다거나 훈련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연골판 찢어진 게 점점 더 심해지게 되겠죠. 심해지게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활액막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물이 차고 붓고 통증이 오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관절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요. 그 연골 상태가 지금 찢어진 지가 얼마 안 됐으면은 그걸 다시 봉합 수술해가지고 원상 복귀시켜주면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요즘 뭐 치료 방법은 굉장히 큰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관절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그 연골 자체를 봉합시켜주는 그 치료 방법을 하면은 원상 복귀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연골 상태가 아주 많이 찢어지진 않지만 봉합할 수 없는 상태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특수 초음파로 하는 열선 치료 방법이 있어요. 내시경으로. 그래서 그 자체를 순간적으로 열을 가해 버리면 굳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원상 복귀가 되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죠. 뭐 수술 시간도 보통 뭐 한 30분 이 정도. 근데 이제 그걸 놔두게 되고 지금 하다 보면 아까 했지만은 점점 심해지다 보면 점점 더 찢어지고 지금도 약간 염증 반응이 생기게 해서 물이 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전문의하고 상의하셔가지고요. 하면 완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희 아들이 지금 뭐 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군인이라 보면은 그게 이제 힘은 괜찮은데. 그게 쉴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제가 상담드린 겁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군 부대에서도 그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요. 군 부대에서도 군 전문의들이 훌륭한 전문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치료를 하고 만약 불안하면은 부대 얘기라면 또 그 환자가 사회에서도 치료하고 다시 원대 복귀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드리니까요. 그거는 그 부대에 상의를 하시면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버님 일단 좀 걱정이 많으실 텐데 빨리 관절 전문의를 찾으셔서 아드님 빨리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이 좀 많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또 전화 연결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대기 중인데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불편하신가요? 네. 다리를 제가 전에 운동을 너무 무리하게 막 신발 낮은 거 신고 하루 종일 운동을 하니까 관절이 오른쪽 관절이 물이 생기고 물을 쪼맨하게 두 대는 뺐거든요. 네. 뺐는데 어디 병원에 가서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이거 연골 주사를 맞거든요. 네. 연골 주사를 맞고 있는데 그거마저 뭐 괜찮은지 연골 주사라 이러면 이렇게 안타까더라고요. 그래 텔레비에 전에 뭐 들으니까 주사 거는 거 뭐 잘못 맞아 목 턱뼈가 뭐 내려앉고 뭐 그런 소리도 하더라고요. 그래가 요번에도 이거 사진을 찍어 보니까 오른쪽 무릎이 아프니까 살이 조금 한 10kg 빼라는데 못 뺐어요. 네. 그래 못 뺐는데 이제 오른쪽 다리가 아프니까 왼쪽을 이제 막 힘을 줘가 같이 힘을 줘가 일어나니까 왼쪽까지 무리가 와가 왼쪽에 다 사진 찍어보면 물이 약간씩인데 그 사진 네, 어머니 일단은 지금 연골 주사로 치료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상담 바로 6개월마다 연락
와가 예 맞고. 네, 상담 내용 바로 주사도 한번 맞거든요. 들어볼게요. 네. 네, 네, 바로 상담해 주시죠. 네. 네. 그 엑스레이 찍었는데 엑스레이는 큰 이상이 없다고 그러던가요? 예, 큰 이상 없고 양쪽에 이거 저거 물이 조금 생기가지고 예. 그거 양쪽에 주사 다 맞았어요 어제야. 계단 오르고 내려올 때 뭐 통증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까? 계단 올라갈 때 이거 오른쪽 다리 이래 뼈가 어스러지는 말 뚜두둑 소리 나요. 그 지금 치료하는 것도 참 좋은 치료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네. 연골 주사 이 카드야. 연골 주사가 이제 연골액과 같이 연골을 재생시키는 그 영양제 역할을 하는 그런 주사요법인데요. 네. 예. 그 방법도 상당히 좋은데요.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그 연골 영양제나 연골 주사를 맞으면은 일단 통증이 완화되고 윤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부드러워지는 느낌은 들 수 있는데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운동을 할 정도가 안 되고 많이 못해요. 운동을 그러면. 좀 하면 통증이 오고 이런 단계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연골 영양제를 맞으면 일시적으로 호전될 수 있지만은 병 자체는 진행이 된다는 거죠. 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관절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 지금 단계는 아주 말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말기 단계가 아니면은 인공관절을 안 가고 재생 치료하는 방법이 상당히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연골판 손상이 어떻게 됐는지, 무릎뼈의 그 연골 자체가 어느 정도 달아져 있는지, 아까 했지만은 1단계, 2단계를 지나서 제가 보기에는 한 3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이 3단계가 됐다면은 그거는 그런 단순한 치료보다는 좀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중요하죠. 그 연골을 다시 재생을 시키고 그걸 다시 원상 복귀시켜주는 치료 방법이 중요한데 그 지금 있는 자체는 그대로 놔두고 그 치료만 자꾸 하다 보면 일시적으로 주사 맞을 때는 좀 반짝하는데 지나면은 점점 그건 좀 심해지고 환자는 계단을 내려올 때 더 욱신거리고 점점 불편하니까는 운동도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반대편 다리만 쓰면 또 반대편에 무리가 오고 일단 우리가 관절은 정상적으로 살려줘서 운동을 그전에 했던 운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살도 뺄 수 있고 근데 지금 자체는 관절 자체가 다 망가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한 3단계 정도 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점점 좀 진행돼서 환자는 불편한데 임시적인 요법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좀 더 정밀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하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병원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예, 우리가 적극적인 뭐 치료 방법을 하면은 일단은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 정상적으로 관절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운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해야 그다음 살을 빼죠. 못 걷는데 살을 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좀 더 정밀 검사를 하면요.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 있고 지금 3단계 정도 되니까 걱정하진 않으셔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으니까는 정확한 진단을 다시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정밀적인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또 적극적으로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관절 치료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프롤로 치료법 알아봤어요. 혹시나 또 일시적인 치료법이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프로로 주사는 네, 지금 특징들이 나오고 있네요. 프로로 주사는 그 일시적인 그런 치료 방법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프로로 주사 치료 방법 자체는 손상되고 망가진 거를 자기 자신의 그 치유 반응을 이용해서 재생시켜주고 호전시켜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프로로 주사는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상당히 좋아지는데 보통은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지만은 보통 한 3, 4회 정도 3, 하면은 4회 정도. 결과가 상당히 좋죠. 네.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보통 우리가 그 힐링 프로세스를 해서 재생되는 그 증식 과정이 2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되고요. 네. 한 3개월 정도 되면 상당히 좋아진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거의 뭐 95% 이상 완치의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이제 전방 십자인대를 다쳤는데
수술하기는 상당히 아까운 케이스였고요. 네. 그리고 자기 걸 살리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 군데 전전하면서 수술을 많이 권유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재생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번의 재생 치료를 해서 정확하게 6개월 후에 MRI를 찍어봤더니 MRI상 상당히 호전됐고, 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계단을 내려오다가 또 삐끔하게 다쳐가지고 연골판을 다쳐서 연골판 수술을 하게 됐어요. 내시경을 수술해서 네. 연골판 수술한 과정 중에 전방 십자인대는 어떤가 해서 전방 십자인대를 들여다봤더니 거의 뭐 90% 이상 재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일시적인 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은 재생 치료라는 거 그리고 증식 치료라는 거 이런 거는 가능하면은 원상으로 돌리는 거죠. 네. 다치기 전에 아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주고 호전시켜주는 완치의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망가지고 하는 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망가진 거는 그거 자체를 호전시켜주고 좋아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재생요법 그러니까는 하는 원상 복귀는 100%는 안 되지만은 어느 정도 손상된 거는 한 80% 90%까지는 재생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자, 프롤로 주사 치료 특징들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연골이 닳게 되면 또 무릎과 무릎 사이가 좀 넓어지면서 변형이 또 생긴다고 하는데요. 예. 자, 선생님 이 경우에는 좀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연골이 많이 닳아지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 연골이 많이 닳아지죠. 그 안쪽 연골이 많이 닳아지다 보면 다리가 O자형으로 휘게 됩니다. 예. O자형 휘게 되면은 바깥쪽으로는 무릎 간격이 상당히 넓어지고요. 예. 안쪽으로는 점점 닳아져서 퇴행성 관절염이 심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O자형으로 닳아진 거는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이나 어떤 다른 그런 치료 방법보다는 근위경골 절골술이란 그런 치료 방법으로 O자형을 휜 다리를 갖다 펴주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아, 네. 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 네, 사진을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환자는 수술 전에 보면 이 O자형으로 상당히 많이 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엉덩이 관절하고 무릎 관절까지 통증이 심해서 계단도 오르내리지 못하고 심하면 이제 평지도 못 다니고 그랬던 69세 여자 환자인데요. 그렇다고 관절 자체가 아주 망가진 케이스는 아니고 인공관절 수술하기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휘어진 부위 안쪽에 균열을 시킵니다. 금을 해가지고 해서 이 부위를 넓혀주는 수술이죠. 그러면 이 O자형 다리가 이렇게 일자로 펴지게 됩니다. 네. 이 환자는 상당히 결과가 좋아가지고 근위경골 절골수 후에 일상적인 생활 활동 그리고 가벼운 등산 정도 이런 거에서 통증에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어가지고 활동도 많이 하고 당뇨도 있고 이랬던 사람인데 건강도 많이 회복되고 우선 많이 걷고 잘 먹고 많이 걷고 활동을 많이 하게 되니까 잘 먹고 혈액순환도 좋게 되고 그래서 건강도 많이 호전됐던 케이스입니다. 네. 자, 근위경골 절골술 치료 사례를 봤습니다. 사실 이 다리가 O자로 휘어진 상태로 의외로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뭐 그다지 불편하지도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꼭 치료를 해야 된다라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다리가 O자로 휘게 되면은 그 상태로 멎는 게 아니고요. 점점 진행이 되게 되면은 다리가 휘면은 휜 쪽으로 관절이 많이 망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1단계, 2단계 지나서 점점 체중이 있고 많이 활동을 하게 되다니까 인간은 직립보행을 서서 걸어 다니는 직립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체중으로 인해 가지고 쉬는 게 심해지면은 무릎 관절만 망가지는 게 아니고 발목 관절, 엉덩이 관절, 허리 관절, 나중에 허리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근위경골 절골술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리 교정뿐만 아니라 관절 보존에도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치료법인데요. 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또 저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근위경골 절골술은 일단은 본인의 관절을 갖다
없애고 인공관절하거나 그런 수술 방법은 아닙니다. 네. 자신의 관절을 갖다 최대한 보존을 하고 살릴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자체가 굉장히 간단하고 시간 자체도 걸리지도 않고 비용 자체도 인공관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하고 환자 부담이 없게 되죠. 일단 근위 경골 절골술을 하게 되면 환자가 활동을 많이 잘할 수 있고 통증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기 관절을 최대한 살리고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걷는 거나 활동하는 거나 이런 게 상당히 편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죠. 알겠습니다. 근위경골 절골술 특징들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또 무릎 통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02-6676-0114번으로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무릎이 9월 초예요. 네. 갑자기 이제 거실에서 앉으려고 하니까 오른쪽 무릎이 딱 찢어지는 느낌이 들어갔는데요. 예, 네. 그래가지고 엑스레이를 몇 번 찍어도 안 나타나서 MRI를 찍었거든요. 네. MRI를 찍어서 보니까 연골하고 관절은 괜찮았는데 그 옆에 대퇴라든가 거기가 약간 찢겨져가지고 약간 패였다 그랬어요. 네. 피했다 그래서 병원을 몇 군데 가봤는데 어떤 병원은 가면은 수술을 바로 해갖고 거기 그 재생 수술을 해야 된다고 네. 바늘로 꾹꾹 주사 바늘을 쑤셔가지고 내시경으로 해가지고 피를 나게 해가지고 네네. 거기를 살이 차오르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떤 병원은 또 조금 그래가지고 연골이나 관절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괜찮았는데 네네. 이것 갖고 지금 시술하거나 수술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근데 걷는 데는 불편이 전혀 없거든요. 네네. 계단 오르내려도 괜찮고 하는데 이게 가끔 가다가 쿡쿡 쑤시기도 하고 네. 좀 쏙쏙 하기도 하는데 그 계속 그런 게 아니고 네네. 별로 알겠습니다. 아픈 증상은 없고요. 네네. 이게 선생님 바로 굉장히 상담을 좀 곤란해서 이걸 네 해주시죠. 시술을 해야 네네.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바로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MRI를 찍어봤다는 건가요? 네. MRI 찍었더니 지금 연골판은 괜찮고 대퇴골만 좀 패였다는 거죠? 네, 대퇴골 옆에가 약간 조그맣게 좀 찢겨져가지고 거기에 약간 패였다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심하게 통증이 없으면 좀 경과를 지켜보는 게 좋고요. 네. 그게 요번 다쳐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대개는 대퇴골 내측에 생기는 골괴사증의 초기 증세일 가능성이 초기에서 이제 중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인데요. 네. 그게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MRI상에 깊이가 아주 얇으면은 그거는 경과를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깊이가 깊으면은 통증이 더 심하게 악화될 수가 있어요. 네. 깊이가 깊어지면요. 네. 그 연골, 그 대퇴골 그 부위가 손상된 부위가 굉장히 조그마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깊은 경우가 있어요. MRI 결과를 보면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점점 더 심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경과를 좀 지켜보고요. 네. 만약 그게 요번에 다쳐서 그렇게 온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친 게 아니고 제가 아침에 운동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리 구부리는 운동을 제가 많이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혈액순환이 안 돼서 진행되는 괴사증의 초기 증세인 것 같은데요. MRI상 결과. 대학병원에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보니까 골괴사증 걸 이야기하면서 피가 안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저는 들었거든요. 그게 정확한 진단 방법이고요. 지금 환자 얘기 듣기로 그 MR상은 얘기했지만은 지금 부위는 아마 그 괴사 부위가 굉장히 깊이가 깊지가 않은 거거든요. 깊이가 깊으면은 수술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경과 관찰을 좀 하고요.
운동하는 게 이제 등산하는 거나 이런 것만 피하고 평지 운동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통증이 심하다면은 그건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 통증이 심하면 그거는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제 골 괴사가 심하면은 무릎 관절은 엑스레이 찍으면 멀쩡한데요. 네. 환자는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파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어딘지 모르게 큰 이상이 없는데 계단을 내려오면 뻐근하고 운동을 좀 하면은 그전 같지 않게 점점 뻐근한 게 네네. 때문에 이 운동 자체를 자제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골괴사증이 그전에는 그냥 지나치기 쉬운 건데 요즘은 이제 이게 그런 거죠. 그 괴사대 부위가 만약 심해지면은 네. 그 자체를 다 긁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줄기세포를 이식을 하든지 네. 연골 재생을 자기 연골을 갖다가 재생을 해서 거기다가 이식을 시켜주면은 거의 뭐 99% 재생이 돼서 원래 관절대로 다 재생이 되고 네.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다양한 치료 방법이 나오고 시술 방법이 나와서요. 그게 좀 심해지면 그런 네. 식으로 하면 완전히 재생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겠네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상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이어서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저는요, 연골이, 양쪽 연골이 완전히 닳아가지고, 저기 앞쪽이 닳았다고 하더라고. 병원에 가서 뭐 여러 군데 뭐 진단도 많이, 받아보고 했는데, 앞쪽 연골이 닳아갖고 지금 진행 상태가 한 4단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4단계요? 그래서, 예. 네. 너무 심해. 앞쪽이 많이 네. 다 닳아가지고, 평지 걷는 데나 지장이 없는데 계단 내려갈 때가 요즘 좀 더 심해졌어요. 연골 주사, DNA 주사도 맞아보고 연골 주사도 맞아보고 그랬거든요. 네. 별로 효과는 없으시고요. 네, 뻣뻣해가지고 계단 내려가는 게 좀 알겠습니다. 불편해요. 자, 원장님 바로 상담을 해주시죠. 네네. 지금 앞쪽이 닳아졌다면은 무릎 앞에 그 동그란 뼈 그 앞쪽이 닳아졌다는 건가요? 네네, 좀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4단계가 넘었다고. 지금 무릎 관절 자체가 좁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네. 지금 평지 걷는 거는 예? 인공 관절을 검유를 다 해요. 한 10군데 가면 10군데 다 심각하다고. 수술을 지금 권유받으신 상태이신가 봐요. 네. 네. 지금 4단계라면은 네. 굉장히 말기의 단계거든요. 네네. 근데 앞쪽이 닳아졌다니까는 그건 좀 납득이 안 가는데 무릎 관절 앞쪽이 닳아졌다는 거는 무릎 관절 앞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무릎 관절을 하면은 우리가 무릎 관절에 그 보이는 거는 중간 부위고 무릎하고 무릎 사이 앞쪽에 이 동그란 뼈가 있는데 그 관절이 지금 많이 닳아졌다는 것 같은데 그 앞쪽이 닳아졌다면은 앞쪽만 치료하는 방법이 따로가 있고요. 네. 그거는 앞쪽만 그 손을 보는 그 부분적인 그런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근데 환자 얘기로는 지금 앞쪽이 어떤 앞쪽을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그 무릎 관절 안쪽이 아니고 앞쪽이 했다면 앞쪽만 해주는 그런 부분적으로 해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면 평지 걷는 것뿐이 아니고 계단 오르내리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정확하게 그 보면은 알 수가 있겠는데 앞쪽은 앞쪽만 또 해주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까지 뭐 큰 수술을 안 거치고도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양쪽이 다 그렇거든요. 예. 네. 그래서 뒤로 걷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계단 뒤로 내려오는 게 편하고. 네. 아무리 높은 계단도 뒤로 걸어서 내려오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앞쪽 걷는 것보다 뒤쪽으로 많이 걸었거든요. 계단 같은데. 네. 자, 어머니 오늘 저희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한번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무릎 관절 질환 치료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증상들도 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들 어떤 증상들이 좀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선생님?
예, 퇴행성 관절염은 일시적으로 보면은 환자들이 좀 걷다 보면 아픈 통증이 있고 붓는 증상이 자꾸 있습니다. 붓기도 하는군요. 예, 그리고 그렇죠. 염증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 보면 그 자꾸 자극을 받아가지고 찌꺼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 뼈 찌꺼기 자체가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자꾸 물이 차고 붓고 그러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계단을 내려오다 보면 자꾸 시큰시큰거리고 아프다는 증상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뭐 우두둑 소리가 난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예, 그런 증상. 그리고 걷다 보면 힘이 빠지고 자꾸 아파서 쉬어야 되고 이런 증상들이 일반적인 그 퇴행성 관절염 증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앞서 또 어머님께도 잠깐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할 경우 전체를 다 교체하려면 참 환자분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할 거예요. 이걸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치료법이 또 있다고요? 그렇죠. 인공관절 수술을 그전에는 이제 하면은 전체 다 갈고 그랬는데 요즘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 아까 환자분 얘기같이 무릎 관절의 그 앞쪽만 문제가 되면은 앞쪽만 손을 보는 겁니다. 이 지금 앞쪽이란 거는 경골하고 대퇴골 사이가 아니고 앞쪽에 그 대퇴골하고 슬개골 동그란 뼈 그 밑에 염증이 그 관절염이 심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쪼그려 앉아서 집안일하고 살림하고 또 농사짓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쪽이 급격하게 심하게 달아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앞쪽만 손을 보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같이 뭐 안쪽이면 안쪽만 있으면 안쪽만 손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부위만 갈아내고 인공관절 씌워버리는 거죠. 손상된 부위만 교체를 하는군요. 무릎은 세 개의 관절관, 내측, 외측, 아까 환자같이 앞쪽에 세 개로 나눠 있거든요. 우리가 전체 인공관절은 세 개를 다 통째로 갈아버리는 건데 그 부분별로 세 부위 중에 한쪽만 간단하게 인공관절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손상된 부분만 또 교체를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네요. 자, 저희가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 그러면 실제 치료 사례를 한번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떤 사진인가요, 선생님? 부분 인공관절 치환술을 보면 이렇게 지금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손상을 돼서 괴사가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대퇴 안쪽에만 그 골괴사가 진행이 돼서 이제 더 놓쳐서 심하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인공관절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고, 나머지 관절은 깨끗한데 굳이 뭐 그것까지 할 필요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안쪽에 손상된 부위만 인공관절을 하는 거죠. 네, 다음 사진 또 볼까요? 여기서 보면 이 안쪽에 보면 다 달아져 뼈끼리 이렇게 닿게 돼 있죠. 이 바깥쪽은 또 괜찮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다듬어 주고요. 이렇게 인공관절 씌워버리게 됩니다. 아까 환자 같은 경우는 이 앞쪽에 여기가 심한 경우거든요. 그러면 여기만 또 이렇게 인공관절 씌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안쪽만 예쁘게 인공관절 씌우면은 걸어 다니는데 안 아프고 산에 다녀도 괜찮고 가벼운 운동 같은 거 하는데 지장이 없죠. 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치료 사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또 특징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아무래도 일상 복귀도 좀 빠르겠어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부분 인공관절 수술은 다른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많이 째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그 있는 부분만 조금 째기 때문에 일단 수혈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일단은 이상이 있는 관절만 손을 보는 거고 다른 관절은 손을 안 보기 때문에 자기 관절의 나머지 살아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자체도 절개도 굉장히 작고 수술 부위도 굉장히 작고
뼈를 잘못된 뼈를 깎아내거나 하는 부위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회복이 네. 굉장히 빠른 장점이 있고 수술 시간도 빠르고 회복도 빠르고 또 수술에 대한 비용도 전체 인공관절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고요. 네. 그 일상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복귀하는데 굉장히 빠르게 한 보통 2, 3주면 직장생활 복귀하고 수술하고 뭐 다음 날 되면 마지막 회복되면 걸어다니고 화장실 다니니까요. 아, 그런가요? 예. 네. 선생님 그러면 근위경골절골술 같은 경우도 뭐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 정말 많으니까요. 바로 좀 활동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근위경골절골술은 좀 이제 젊은 층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제 이 부분 치환술 같은 경우는 한쪽만 심하게 달아졌는데 네. 회복이 좀 더 빠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더 관절이 달아지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는 이렇게 갈아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에 있는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으로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도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병원에 여러 군데 다녔는데요, 정형외과를. 네. 이게 허리 협착관이라 그러대요? 네. 그랬는데 다리까지 이렇게 아파요. 허리보다 다리가 더 아파요. 네. 그래서 전화드렸네요. 네, 선생님과 바로 한번 상담을 해보시죠. 네. 네네. 무릎 엑스레이는 찍어보셨나요? 예, 찍어보니까, 아니, 무릎은 안 찍고 허리를 찍었어요. 예. 그랬더니 허리가 뭐 3번, 4번 이렇게 저기가 됐다고. 예. 그러면서 치료를 했는데도 주사를 맞고 와도 그렇게 아파요. 되게 협착증이면 이제 다리가 저리고 많이 걸어 다니는데 못 걸어 다니고 쉬었다 가야 되고 걸어요, 아파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되게 이제 관절에 이상이 있다면 걸을 때 시큰시큰 거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요. 계단 오르낼 때 힘들고요. 근데 이제 대개는 보면은 협착증 있는 환자들을 협착증이 심해서 시술해도 안 좋아지고 수술까지 해줬는데 좀 저리거나 이런 건 나아질 수 있는데 무릎 관절은 여전히 아파요. 대개는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겹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주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인지 무릎 관절의 증상인지 아니 무릎 관절의 증상인지 아니면 양쪽에 동시에 오는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진단을 중에서 어떤 게 그러니까는 무릎 관절에 그거면은 무릎 관절의 걸 먼저 치료해 주면은 협착증 증상도 상당히 완화가 되죠. 그런데 허리만 이상 있는 줄 알고 허리만 계속 하다 보면 계속 아픈 건 계속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정확한 진단이 우선 앞설 것 같으네요.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안고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게 더 퍼센트가 많은 건지 그거에서 그거는 어느 게 70%고 어느 게 30%인지 그걸 따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 치료가 어떤 게 돼야 되는 건지 그 결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다시 한번 가까운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좀 더 정밀적으로 한번 검사를 또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상담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무릎 통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형외과 전문의 오승환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